뭘 알아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 20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4회다 그죠? 4회차.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4번 정도 모의고사 남았네요. 그죠? 4번 정도. 일단 보죠. 자, 1번 문제.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이냐. 우리 시효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한 파트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가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게 우리 수능법에 딱 2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도 자 집중하고 자, 딱 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2군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공소시효 여기하고 또 어디 재정신청. 그러니까 재정신청 파트에 숫자가 되게 많이 있거든. 그거 하고 또 공소시효. 이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5년, 10년. 자, 이 무기 사형. 자, 우리 공소시효는 형벌을 가지고 가장 중한 형벌을 가지고 정하잖아요. 그죠? 자, 이 사형이라는 형벌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무기징역, 무기검거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징역, 유기검거도 안 있나. 그죠? 근데 유기징역, 유기검거는 1월부터 30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섹트를 딱 나눈단 말이야. 10년부터 30년. 그리고 5년부터 10년 미만. 1월부터 5년 미만. 이렇게 딱 나누고.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도 있다. 그지? 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상실이라는 형벌도 있지만 자격 상실이 가장 중한 형벌이 되는 우리 공소시효는 가장 중한 형벌 가지고 하잖아요.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자격 상실이 가장 중한 형벌이 되어 있는 범죄는 없어요. 우리 형법전을 뒤져보면. 형법전에 자격 상실이 가장 중한 형벌로 들어가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게 자격 상실에 빠지는 거야.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한 형벌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자 5년, 10년 이렇게 딱 나누고 자격 정지는 1년부터 15년으로 돼 있다. 그죠? 이거 다 형법이잖아. 형법. 1년부터 15년. 근데 다시 섹트를 나누어서 자 10년부터 15년 그리고 5년부터 10년 미만 1년부터 5년 미만 이렇게 딱 나누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말고도 또 어떤 형벌이 있노? 벌금이라는 형벌이 있다. 그죠? 벌금. 또 어떤 형벌이 있어? 구류, 과료, 몰수라는 형벌이 있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시효를 넣어주면 된다고. 어떻게 돼? 자, 자, 이 사이, 여기 이제 유기징역, 유기검거제, 유기징역 그리고 검거 아이가. 이 사이에 뭐 가장 어떤 중한 형벌이 유기징역, 유기검거고 가장 길게 공부하는 기간이 이 사이에 어떤 정해지는 범죄라면 5년, 이 사이라고 한다면 7년, 이 사이라고 한다면 10년, 그리고 무기라면 15년, 사형은 25년 이렇게. 그 다음 자격 정지가 가장 중한 형벌이다. 근데 가장 길게 자격 정지되는 기간이 한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5년. 이 사이더라 하면 3년. 그 다음 이 사이더라 하면 1년. 가장 중한 형벌이 벌금이다 하면 5년. 가장 중한 형벌이 벌금 아니다. 그럼 그 밑에 구가물이다. 만약에 그러면 1년. 그래 시효는 5, 7, 10, 15, 25, 1, 3, 5 이렇게. 이 숫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 무기징역 여기 15년. 그 다음 벌금 여기 있네. 벌금 5년. 그 다음 구류 여기 있네. 구류 1년. 10년 이하의 징역. 봐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네. 10년 이하네. 그러면 가장 길게는 몇 년 먹어? 10년 이제 가장 길게 먹는 거. 자, 이 사이에 있으면 시효 몇 년? 10년. 만약에 이게 10년 이하가 아니고 10년 미만 이렇게 하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 하면 장기 10년 미만 하면 뭐 7년. 그 막대기를 여러분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딱 여기다 넣어야 돼. 10년 미만 하면 7년. 그 다음 그 밑에 5년 미만의 징역이라 했네. 5년 미만. 자, 여기 봐라. 5년 미만의 징역 하니까 5년. 만약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가면 장기 5년 이하의 징역 하면은 뭐 5년이니까 7년이 되겠지.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 정지 이렇게 하면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 정지,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 정지, 뭐 3년. 장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하면 뭐 5년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 좀 봐야 돼요. 그럼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이 더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말이죠.
웃지 마세요. 실제 있었어요. 네, 거짓말 아니고 우리 학원이 가장 앞건이었어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내한테 막 따지더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호는 정확하게 다 뽑아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부산에서 있었고, 내가 전에 부산 강의할 때 부산에도 있었고, 서울 할 때도 서울에 있었고, 그 다음 대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구가 가장 앞건이야. 왜? 떼거지로 몰려왔어. 떼거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와가지고 쌤 답이 없다. 답이 잘못됐대. 미친놈들이. 내가 볼록이가 답이 잘못되고. 내가 스마트폰 끄지만 해가지고 통통 내가 더해서 딱 엔터를 눌렀거든요. 확 그냥 꺼지라. 이 더하기도 못하는 것들이 막. 근데 그 아들이 다 합격했어요. 그 애들이 다 합격해서 나갔어요. 지금 경찰하고 있어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를 잘 못하셔야 돼요. 부산의 그 친구도 합격해 나갔고요. 서울의 그 친구도 합격해 나갔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하기를 못한 이놈들이 다 나한테 와서 따지던 놈들이 다 합격을 했어요. 세상에나. 안 믿기지? 믿으세요. 정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그네들이 더하기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더하기를 할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간혹가다 뭐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실수하면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게 실제 나온 문제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도 더하기를 해보고 답이 없으면 답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더하기 한 것이 혹 문제 있는가 아닌가 한번 갑자기 빠르게 하다 보면 그런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심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자,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 번트 바로 틀리죠. 이 15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25년이죠. 자, 의제 공소시효 있잖아요. 의제 공소시효가 25년이잖아요. 자, 이것들은 지금까지 이건 공소시효죠. 이 공소시효는 뭔데?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계. 그다음 이 25년 의제 공소시효라는 것은요. 법원이 확정 재판 내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계. 그죠? 기소 이후부터. 기소가 되면 일단은 시효가 멈추는데요. 몇 년 내에 확정이 돼야 돼? 25년 내에는 확정 재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25년 내에 확정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봐버리거든요. 의제하거든요. 이렇게. 자, 이건 공소시효는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소시효. 검사가 수사를 끝내고 기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한계는 범죄가 중하면 이렇게 시효가 길고요. 범죄가 경하면 시효가 아니 짧단 말이에요. 근데 의제 공소시효는 그 범죄가 경하든 중하든 공이 25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요. 그 다음 니은번에 그럼 이 15라는 이 오답은 왜 들어가느냐? 오답은 들어갈 때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유까지 알면 더 쉽게 쓰잖아요. 자, 이 15라는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왜 그러면 15가 오답으로 들어가느냐? 최근에 시효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2007년 아니고 그 이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때 시효를 바꾸면서 시효 기간을 다 늘렸습니다. 다들 의제 공소시효 기간도 늘렸거든요. 이전에 의제 공소시효가 몇 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년? 너 지금 이거 대답 못하면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 이전의 시효가 몇 년이란 말이고 15년이란 말이에요. 15년. 그래서 15라고 오답을 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뀐 내용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바뀐 내용을. 그 다음 니은번에 형법 나왔네요. 형법. 자, 형법의 경우에는 여러분 형법에서 가중감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가중감경을 하기 전에 형법의 그 법정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효기간을. 형법정형이라고 했죠. 형법정형 이렇게 볼록이가 배가 나와 있는데 거기다 더 가중을 해버리면 그게 이 사람이가 그러니까 가중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록이 그또 가중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가중하기 전에 그 자체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즘에는 뭐 뱃살을 뺐다 하던데 내가 얼마나 뺐는지 모르겠네. 많이 뺐어. 계속 빠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 그렇지 않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도 말을 해줘. 쌤 좀 빠진 것 같다. 그러면 하면 안 돼. 쌤 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니 나는 그 기본 생각이 그래요. 볼록이는 우리 학원에 내가 볼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을 때는 지 그 본분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거든. 더 내야지. 더 많이 먹고. 그게 우리 볼록이의 캐릭터인데 우리 하면 안 되지. 자기는 자기 몸이 지 몸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몸이잖아. 우리 모두의 몸이고 우리 모두의 볼록이 아이가? 안 그럴라? 맞지?
그렇다고 해줘. 그게 나. 볼록이가 날씬해지 마라. 생각해봐라. 이상하지 않나? 볼록이가 날씬하다 생각해봐봐. 말 같지도 않다 이거는. 자, 형법은요. 가중가. 자, 형법은 자, 형법은 가중감경하기 전에 그 법정형을 가지고 한다. 됐죠?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형을 처단형이라 안 하나? 예, 처단형이 아니다. 처단형이 아니고 법정형이다. 이렇게. 특별법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특가법 같은 거.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가중감경을 하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 그러면 가중감경을 해야만 그 특별법상에 정해진 법정형이 나온대. 폭처법만 열어봐도 한번 알아. 그 이야기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그 법률 그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한번 찾아가지고 2조만 열어봐봐. 2조로 딱 열어보면은 형법전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들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흉기를 휴대하고 하면 형법 각 본조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특별법에서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을 가중을 해야만 그 특수폭행의 법정형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는 맞아. 근데 특별법에서 가중하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가중을 해야만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법의 경우에는 형법에 그냥 자 살인은 뭐 몇 년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지? 뭐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자체만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해야지. 형법에는 다양하게 가중감경 사유가 있거든. 장량감경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범은 2배를 가중하고 상습범 뭐 가중하고 뭐 이런 게 형법전에 가중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거든. 그렇게 가중감경을 해서 나온 그런 형을 처단형이라 하는데 그 처단형이 아니고 법정형을 가지고 한다고. 처단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절도를 범해도 어떤 놈은 누범이라서 올리고 어떤 놈은 상습범이라서 올리고 어떤 놈은 중지미수라서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형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절도를 범해도 그 사람에 따라서 시효가 다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지. 그 문제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범죄면 이 범죄를 수사해서 끝내는 시간은 딱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법정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반은 맞고 디귿번. 자, 가벼워졌대. 이거는 형법 이야기네. 이게 가벼워졌지. 가벼워지면 가벼운 법은 소급 적용해 주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러니까 가벼운 법정형, 심보의 법정형이 시효기한에 규정된다. 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효도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정하지. 그다음 리얼벌은 포괄일체거든요. 이런 포괄일체는 최종행위가 끝나야만 이 범죄가 끝나는 기제. 그러면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해야 되는 건 맞다, 그지? 최종 이 말 딱 나오면 맞지. 그다음에 미연번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나오네. 여기 말해 10년. 이 자격정지 밑에 자격정지 라인 10년 이하라고 했지. 이하니까 5년. 10년 미만이라고 하면 3년. 자, 여기 이하 미만 이거 좀 잘 봐야 돼. 10년 이하니까 3년이라 해서 틀리다, 그자? 10년 이하니까 5년 이렇게 해야 돼. 5년. 그 다음에 B여번에 여러분 그 볼록이하고 내하고 만약에 범죄를 벌였다 한번 해볼게. 볼록이하고 내하고 이제 검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를 기소했다 해보자. 내를 기소했다 해보자. 볼록이는 도망치고 없고 내를 기소했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검사는 우리 둘이가 공범이라 생각하고 내를 기소했지만 어디 내가 범죄를 범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법원이 당연히 심리해 보니까 나는 범죄를 벌였다는 증명이 당연히 없겠지. 그럼 이제 넌 무죄를 때리겠지. 그럼 이건 뭔데? 진범이 안자를 기소했지. 진짜 범죄자는 누구? 그 볼록이 아이가, 그렇지? 그러면 검사가 착각하고 이제 공범이라 생각하고 이제 기소를 한 거지, 그지? 결국 범인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내가 이제 범죄를 아직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뭔데? 진범 아닌 자를 기소했으니까 진짜 범죄자인 볼록이의 시효는 내를 기소함으로써 멈추나 계속 진행하나? 계속 진행하는 거지. 됐죠? 그 이야기지. 책임 조항을 이유로 무죄를 된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지. 공범이라 할 수 없는 거야. 그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로서 진짜 범죄자 누구? 볼록이 시효 정지 효력이 없다. 맞지? 그 다음에 3번에 공소뒤 후에 사유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3번에 공소뒤 후에 사유관은 원칙적으로 강제소라 할 수 없는 거다. 강제소 안 돼. 공소의 후에도 1회 공판결 전후 불문하고 사유관은 피고인 신문할 수 있다. 그렇지. 피고인 신문,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 된다 했고 3번에 공소의 후에 사유관이 피고인의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이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력이 부정된다. 이건 어때? 이건 틀리겠죠, 그죠? 왜? 조금 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활동이 허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법 수입 증거라고 하면 안 되죠. 적법한 수사인데 어떻게 이게 위수증이 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3번이 틀리고 4번에 자 번복시키는 건 돼 안 돼? 여러분
공소되기 이후에 참고 조사는 되지만 법정에 나가서 정언한 놈을 불러와가지고 법정 정언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그런 조사 활동은 안 된다고 했지. 그런 조사를 허용해버리면 공판 중심주의, 공판정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가 있는 당사자주의, 법원이 직접 조사한 가지고 재판한다는,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이것들이 다 일시에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위법사고 증거로 못 써.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번복하는 내용을 담은 이 서류를 동의. 원래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는데 되는 게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개예요.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공소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 4번에 공소효란 소추권 소멸시키는 제도 맞고, 다른 공부의 효력이 미친다. 자, 시효정지는 다른 공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공범일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공범일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부에 대해서도 미친다. 일단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세모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세모라고. 근데 그 문제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실제 내가 이렇게 잘못 낸 게 아니고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세모지, 세모. 이게 왜 세모냐면, 공범일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부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안 미치는 경우도 있어. 볼록이가 만약에 외국으로 도망쳐버렸어. 볼록이하고 내고 범죄가 했는데 볼록이가 도망쳐버렸다고. 그럼 볼록이의 시효는 멈추제. 국내에 남아있는 나의 시효는 정지될까 계속 진행할까? 계속 진행해. 정지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볼록이하고 내고 같이 문제를 했는데 볼록이를 기소했어. 그럼 볼록이의 시효가 멈추고 기소되지 않은 내 시효도 같이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가 다른 공부에 대해서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안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미치는 경우는 언제? 기소를 통한 시효 정지만 미쳐. 국외 도피를 통한 시효 정지 효력은 국내에 남아있는 공부에 대해서 미치지 않거든.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못 나가면 더 억울해 죽겠는데, 이 새끼 돈 많은 새끼 그놈 새끼가 막 외국에 나가면서 지 시효 정지된 거 내까지 시효 정지라고 하면 이거 억울해 살겠나 이거. 어때? 너희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내 일이라니까 너희들이 좀 이제 거리감이 있나?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너가 하고 엄청나게 돈 많은 너 그 친구하고 같이 문제 보냈어. 그 친구 그놈 새끼는 외국으로 도망쳐버렸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없어 외국으로 못 갔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놈 도망침으로써 시효 정지가 국내에 남아있는 너희들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하면 너희들 억울하지 않겠니? 봐라, 너그락 하니까 갑자기 억울하고 내락 하면 억울하지 않나? 이런 경우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국내에 남아있으면 계속 진행해요. 그런데 공범 1인을 기소함으로써 시효 정지 효력은 기소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는 세모란 말이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3번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공소적이 된 범죄사에 대한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장 변경이 된 경우에 배임죄에 대한 공시효 완성 여부는 본래의 공소적이 실 기준으로 해야 한다. 자, 완성 여부는 제기시라고 했지? 완제 완성 여부는 제기시. 그 다음 4번에요. 판례에 따르면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각각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 진행. 여러분, 포괄일제는요, 여러 개의 부분 행위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게 포괄일제거든. 포괄일제는 개별적, 개개 또는 개별적 하면 일단 틀리다. 이렇게 기억해도. 딱 한 군데만 제가 예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예외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냥 포괄일제, 개별적, 개개, 땡 이렇게 해버려. 포괄일제, 개개, 땡. 전체, 포괄적 하면 O. 알겠죠? 전체라고 해야 옳고, 왜?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통쳐서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니까 개개 뭐뭐 해야 된다 하면 일단 틀리다. 됐죠? 개별적 땡. 그리고 이게 가장 틀린 답이니까 이걸 답으로 해야 돼. 그 다음 5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있잖아요. 이것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정지가 돼. 그런데 아동 중에서도 몇 살요?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아예 시효가 있어 없어? 아예 시효가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8살 된 애 자기 친부가 그 성범죄를 범하고 자기 사촌 오빠도 성범죄를 범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등학생일 때 엄마 아빠 놀이 하자면서 뭐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벌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시효 이야기했는데 시효는 아예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없어졌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그다음 이번에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된다. 그렇지. 과학적인 증거 있으면 10년 연장을 시켜도 되겠지. 시효란 제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가치가 훼손되고 그 기억자들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녹이 슬고 증거에 이런 거 가지고 재판했을 때 오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효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DNA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시효기한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재판에도 이런 오판의 위험은 줄일 수 있겠지. 그래서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기한을 더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 3번인가요? 여러분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형벌의 사형. 사람을 살해한 범죄들 중에서는 여러분 형법전에 살인의 죄 보니까 뭐 조문 정리해 준다고 또 돼 있대. 돼 있대. 안 들어도 돼. 조문 뭐 안 넣을 수도 있고 나오면 뭐 한 문제인데 뭐 안 해도 돼. 아무도 참여하지 마라. 농담이고요. 조문을 알아야죠. 조문을 안다는 것은 그 판례를 안다는 것이고 조문을 알아야 판례를 읽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문만 제대로 깨고 있으면 판례의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수업 들으세요. 볼록에 듣지 마라 해도 이제 들으세요. 소송법도 조문을 정리해 줄 건데 그건 이순환이 할 거예요. 이순환이다 보면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근데 볼록이는 뭐 1, 2순환 상관이 없죠. 왜? 그냥 수목이 지시간이에요. 뭐 지가 뭐 이러고저러도 다 지시간이야. 모의고사를 볼록이가 2순환인데 여러분 1순환 수업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순환에 여러분 경찰하기 1순환 하시니까 좀 어렵겠네요. 영상을 찍어 두고 이거 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영상을 여러분 보시는데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조문 정리를 4시간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볼록이는 4시간이면 아마 떡을 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뭐 형법의 조문은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많잖아요.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근데 수성법은 10문제 정도가 조문이 나와요. 10문제. 우리 경찰직은 특히나 조문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조문이야. 지문이 만약에 80개가 나온다면 40개가 조문이라고. 나머지 한 40개가 판례고.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40개 나오는 조문은 딱 정해져 있고 거의 출제되는 조문들은 정해져 있고 한 7년 동안의 조문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7년 동안의 조문 기출 지문을 정리를 하면 거의 모든 직렬,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직, 경찰 성진이든 경감부든 법원직이든 검찰직이든 검찰 7급이든 9급이든 7년 동안 나왔던 조문 기출 지문들을 다 정리해 줄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이순환이 하고 있는 것이 출제 가능한 아주 유력한 1000지문을 지금 정리를 끝내가고 있거든요.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문 정리를 할 거라. 그래 다음 주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4시간으로는 절대로 부족하고 10문제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40개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문제 정도. 20문제 중에 절반이. 그래서 이건 한 8주 정도 걸려야 돼. 8주란다. 뭔 8주야?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래서 한 2주 정도 잡아서 할게. 2주.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순환 수업을 들으시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업 그대로 들으셔야 돼. 들으시고 인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뭔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로 빠져버렸을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형법 전에 보면은 살인의 죄가 있거든. 그 살인의 죄에 딱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도 단순 살인도 있고 단순 살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살해한 범죄도 있고 존속 살해도 있고 영아 살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 그 중에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서 형벌에 사형이 들어가 있는 범죄 있잖아. 이런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영아 사례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가 있는 거지.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에 사형이 형벌로 들어가 있을 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영아 살해 같은 것은 사형이 형벌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 이거는 그대로 시효가 있고. 됐지? 근데 이 종범 있잖아요. 종범. 사람을 죽이는 놈을 도와주는 거. 방조범이라 하죠. 이 종범은요.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종범은 그대로 시효가 있어요. 알겠죠? 자, 종범 포함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 종범 제외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종범은 제외된다. 이 종범 제외 포함이라 하면 틀리죠. 그리고 이 개정법이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거든. 그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소급돼. 근데 맨 뒤에 보면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했기 때문에 틀리지. 그다음 4번에
공범 중 1에 대한 공소 일어난 시효 정지될 경우에 그 공소 정지 효력은 다른 공무에 대해서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 공여, 뇌물 수사 같은 대양범 관계에 있는 자는 공무에 포함되지 않아. 그렇지. 대양범은 여기에 공범이 아니에요. 대양범은 공범이 아니고. 공범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구성 요건을 놓고 자 이만큼은 네가 하고 이만큼은 내가 할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범죄를 역할을 하는 것은 너는 이만큼 해라 너는 이만큼 하고 그래 우리가 한번 이 범죄 분해보자 됐나 파이팅 해가지고 범죄반 이런 경우에 한 놈 기소했을 때 다른 놈의 시효는 같이 멈춘다는 것이고 한 놈은 지 구성 요건 다 충족하고 또 다른 놈은 또 다른 지 구성 요건 다 충족했어.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야만 범죄가 되는 이런 대향범이라는 게 있거든. 뇌물 주고 뇌물 받고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 아니에요. 하나의 구성 요건을 놓고 각각 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 구성 요건을 같이 충족시키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 6번에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2번이지. 자, 공소가 되게 되면 공소시효는 중단이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시효는 뭐밖에 없어? 정지밖에 없지. 여러분 형법에서 공부하는 형의 시효라는 게 있거든. 형의 시효. 형의 시효는 정지도 있고 중단도 있어. 그런데 우리 공소시효는 우리 수송법의 공소시효는 정지밖에 없어요. 중단이라는 제도는 없거든. 중단은 뭔데? 시효제도 중에 중단이라는 제도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게 중단이고 정지는 멈췄다가 남아있는 시효가 계속 진행하는 게 정지고 공소시효는 정지밖에 없다는 것.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된 경우에 면소 맞고 국외에 도피했다면 그 시효가 멈추는데 여러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만 돼 있으면 뭐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7번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에 여러분들 형법 51조 사항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죄 2번에 조각 사유가 있다면 뭐 죄가 안 됨 이게 맞네 그치 3번에 행방이 묘연해 이게 뭔데 이건 기소 중지 이자의 소재를 파악할 때까지 그 다음에 4번에 폐지가 됐네 그러면 소송 조건 불구비 그러면 형시재판 4개 중에서 뭘까? 면소 판결이지? 근데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을 때는 뭐 공소권 없음 불기소죠. 기소를 하면 형식재판들. 근데 이 폐지가 됐으니까 면소. 면소 떨어지니까 아예 기소를 안 하는 거지. 그때 하는 거 불기소인데 어떤 불기소? 공소권 없음 불기소. 8번 재정신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지. 1인의 신청은 전원 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맞다 그지? 여러분 이제 이 대리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계속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정리해 줄게. 시험에 나왔던 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대리는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 형사소송에서 대리는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왔어. 대리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 우리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대리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 그래 대리가 되지. 그리고 자 공동신청권자가 있을 때 1인이 신청을 하면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영화를 보려고 해. 내가 영화로 이제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우리 전부 다 우리 다 끊어주겠대.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끊었다면 우리 표까지 끊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영화 볼 수 있는 기제. 그치?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특별한 사정이 해가지고 영화 안 볼기래 뭐 취소를 하면 우리들까지 취소된 게 아니지? 우리들은 영화 보는 기제. 이 친구만 취소되는 기제. 그러니까 공동신청권자 중에 1인이 신청하면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1인이 취소했을 때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도 취소 효력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다. 기억해주고 그 다음 2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을 제출하는 것 아니죠. 누구한테 제출하노? 지검지청장에게. 그 다음에 3번에 취소할 수 없죠. 예, 우리 고등법원이 공소 제기하라는 결정을 때리면 무조건 기소를 하고 이 기소 상태를 유지만 할 수 있고 이걸 취소하는 건 안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 4번에 자 공개한다. 그렇지 않죠. 공개나 비공개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공판이란 글자 들어가 있는 걸 봐. 없지?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예요. 공개 땡. 열람명사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 9번 공소의 효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봐라. 공소가 제기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 없나. 공소가 한번 제기되면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못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 사건 공소가 제기되면 동일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동일 사건이 수개의 다른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대. 그러면 동다 결이지. 결.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고 공소기각 결정이지. 틀리고. 자, 10번 볼까?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신법의 법정형이 시효 기한에 기준이 된다. 이게 옳고 2번은 뭐가 잘못됐을고 공범 1인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지. 진범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그 다음
3번도 틀리다 그자이. 가중감경되기 전의 형 아니지. 가중감경한 법정형. 그 다음 4번 공장 변경시 완성 여부는요 변경시가 아니고 제기시. 오케이. 11번 공소시효. 자 1번에요. 2개 이상 형을 병가할 범죄는 중한형이고 형부에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형이다. 아니지. 가중감경하기 전에 법정형을 가져가는 거지. 1번 틀리고. 자 12번 볼게. 재정신청 숫자를 물어보는 건데 숫자. 우리 이 숫자들 꼭 알아야 된다 했고 재정신청에서의 숫자는 이거지. 자 3월 30일 10일 그 다음 전날 그 다음 7일 30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3월 여기가 재정신청의 숫자 전부예요. 고검장이 3달이 지나도록 검찰 항고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재정신청 들어가죠. 그 다음 공소시효가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재정신청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전날까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10일 이내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지. 10일 이내. 그 다음 자 검찰 항고를 거친 경우에는 7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근데 직접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검장의 기각 처분이 없는데 바로 재정신청하는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보내요. 그러면 자 고등법원은요 10일 이내 접수 통지를 합니다. 피해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리고 고등법원은 3달에 걸쳐서 항고의 절차에 준해서 결정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떤 한 파트의 숫자만 가지고 물어보는 파트는 이 2개예요. 이 2개를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잘 알아도 돼. 그리고 재정신청은요. 자, 이 제가 숫자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우리 재정신청의 흐름대로 이 라인을 만들어 잡아서 이 숫자를 읽어가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읊어낼 수만 있다면 재정신청의 기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만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재정신청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이 정도는 돼야 돼. 답은 1번이 되겠고 이제 13번에 사회 종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검사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1사부대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되지 않지.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거든. 얼마든지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14번에 일본주의. 자 1번에 여러분 전직서 나왔네. 여러분 전직서 나오면 딱 3개밖에 안 물어봐. 전과나 직업 없음 소년부 성지처분 딱 3개 물어본다고.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돼야 안 돼? 되지. 공장에다가 뭐 전과 몇 범이다, 뭐 소년부 성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직업이 없다, 뭐 이런 거 적어놓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되고. 일본주의 위반이가 아니라고 했고 무죄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했지. 오늘 할 거다 또. 오늘 무죄추정을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 이야기고 일본주의 위반 된다 틀리지. 그 다음 15번 공소의 효과. 자 2번 봐.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의 효력이 미치지. 공소는 검사가 필요 지정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 이게 옳은 지문이고. 그럼 1번이 뭐가 잘못됐을까? 공소 제기가 있을 때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동일 사건이 같은 법원의 이중으로 공소 제기되면 자 다시 공소 제기에 해당하므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아니지. 동동판이라고 했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즉 공소 기각 판결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소에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현실적 심판이 아니지. 여러분 세모를 공소에게 했을 때 갑이 어리게 범한 범죄를 만약에 이렇게 세모죄로 기소했어. 세모죄로 기소해도 어디까지 공소효력이 미친다고? 바로 이 동그라미까지는 공소효력이 미쳐. 이게 동일성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동일성 범위까지. 동그라미까지는 미치네. 동그라미까지 미치는데 여기까지가 자 공소제기 효력 범위고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 동그라미 전체까지 효력이 미치고 여기까지는 잠재적인 심판 범위고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에 이게 드러나기만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되고 이거는 잠재적이나마 심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모죄로 그냥 확정이 되어도 이 동그라미까지는 기판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판력. 다시 재판 못하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의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는 게 좋고 범죄를 범하면 안 했다고 하는 게 좋고 일단 드러나면 최대한 축소 은폐하는 게 좋아. 왜? 그대로 확정이 되어도 어디까지? 여러분이 범한 그 범죄 전체까지는 동일성 범위까지는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서 다시는 처벌 못해. 알겠지? 그런데 이 동일성을 판단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일단 이렇게 돼. 잠재적 심판 범위와 일치되는 거지.
자, 현실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 4번에 진범이 발견되면 공소의 효력은 진범에게도 미친다. 진범이 발견되면 공소의 효력은 진범에게도 미친다라고 했는데 미치지는 않아. 그 다음 16번에 옳지 않은 것.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집행 현장에서 영장 상태 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지. 보고와 제출을 요하지는 않아. 이거는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17번 보석. 4번이제 검사가 보통항의 방법으로 보석하기 결정에 불복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어떻게 기억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보석은 니도 내도 다 좋아하지? 보통 좋아해. 보석은 보통 좋아해. 보통한 거. 보통한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 18번 체포구속 즉부심 제도. 자, 3번 봐봐봐. 여러분 우리 그 피해자에게도 보석 제도가 도입됐다 그제 95년에 피해자에게도 보석 제도가 도입됐는데 어디에서만? 체포된 피해자, 구속된 피해자. 구속된 피해자. 왜 도입을 했냐면 구속된 피고인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그럼 구속된 피해자는 왜 없노? 도입하라 라고 해서 도입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구속에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구속된 피해자에게. 그 체포된 피해자의 체포적 부심에서는 안 돼. 구속된 피해자의 구속적 부심에서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앞에 체포점 구속적 부심 청구 있는 경우. 체포점 구속적 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체포점 구속적 부심. 이 가운데 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운데 점은요. 가운데 점은 또는의 의미 있다. 또는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개 더 있다. 뒤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 공통된 단어. 이것을 한 번만 적고 싶은 거야. 한 번만 적고 싶은 싶을 때 가운데 딱 점을 딱 근데 가운데 딱 점을 찍는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체포 적부심 또는 구속 적부심. 이 적부심이 이 양쪽에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적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체포점 구속 적부심 하면 체포 적부심 또는 구속 적부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직접 간접적 손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란 말이고? 직접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 이 말이지. 시험에 나온 거, 우리 수험부에 시험에 나온 건데 이 두 군데요. 우리 뒤에 가면 배상명령이라는 거 있거든. 그 배상명령은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명령 해줘. 간접적 손해에는 배상명령 안 해주거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겠노? 직접 간접적 손해의 배상명령 이렇게. 맞아 틀려? 틀리지. 자, 우리 피해자 보석은 언제만? 구속적부심에서만 되제. 체포적부심에서는 돼 안 돼? 안 되제. 근데 이렇게 체포점 구속적부심에서 보석.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돼. 알고 들어가야 돼. 알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놓쳐. 자, 그 다음에 19번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중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는 것. 1번이지. 구속영장 집행하면서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피해자 아닌 자의 주거를 수색한 경우. 자, 구속할 때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발견하기 위해서는 뒤져야 되겠지. 뒤지는 수색. 이 수색영장 필요 없지. 사후에도 필요 없어. 여러분 누구 잡으러 들어갈 때 집주인이 수색영장 내놓으라 하면 그냥 밀치고 들어가서 뒤져보고 있으면 잡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나오면 돼. 사후에 수색영장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 누구 잡을 때 그런 어떤 놈이 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게 누구 집이든 간에 그 피해자 집이든 피고인 집이든 친구 집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이든 남의 집이든 이 안에 여러분이 잡을 놈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뒤지라고. 일단 좀 뒤지겠습니다. 동의를 구해보고 안 돼! 수색영장 갖고 와요! 하면 자 밀치고 들어가서 뒤지시면 됩니다. 뒤지고 있으면 잡으시고 없으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구역이다. 수색영장 필요 없습니다. 왜? 체포나 구속에 불가결한 전 단계잖아요.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발견해야 될 거 아니냐. 발견하기 위해 뒤지는 행위는 그 체포 구속 그 자체에 묻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20번 증거보전. 4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증거보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증거보전에서 할 수 있는 거? 증거보전. 미리 보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소법원의 법정에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 미리 보전하자. 그래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자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압수수색 검정감정 정의신문 아이가? 압수수색 검정감정 정의신문. 자 분위기 적막해졌어. 압수수색 검정감정 정의신문. 너가 노래 한번 불러봐봐라. 리듬을 한번 타보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는다.
시험장에 가서 틀리지 말고.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압수수색 검정 해봐라. 너희들 막 이거 틀리지 말고 막 정답률 볼까? 53이다 시키더라. 53. 한번 해보고 정답률 끌어올려. 식당 너무 틀리고 막.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뭘 안 된다고요?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안 돼요.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의신문.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었다 바로 수업할 겁니다.